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 환자의 상태에 목이 다 접어들었습니다. 갔네요, 다들. 네. 네. 저는 어저께는 더 안 좋았는데 어제 제가 강의를 갔거든요. 네? 성당에. 행? 근데 아침 미사 끝나고 하는 강의인데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네. 도착을 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예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또 막상 강의는 평소보다 조근조근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주말 내내 골골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주 약가였던 것이었다. 지금 선희 씨하고 시영 씨는 죽다가 살아났다. 거의 네. 죽다 살아났다. 정말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식 당일 날부터 사실 안 좋았는데 네네. 당일 날 저녁부터 안 좋다가 이거 도저히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네. 내과 가서 이제 갔더니 A형 독감 판정을 딱 받고 아, 독감. 와. 독감 받고 지금 출근한 사람입니다. 미쳤어요. 야, 네. 독감은 거의 진짜. 네. 근데 격리를 네.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죠. 또 오늘까지 왠지 소식지 마감이라 왠지 이 오늘 말할 보고서도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헐. 출근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다 연차를 다 계획을 해가지고 다 써놨기 그쵸. 때문에 또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오긴 지금 왔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네, 마스크를 방송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투혼 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 경향신문 관련된 내용을 보고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디어 스크랩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전하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봉우 팀장한테 논평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내일 좀 상세한 내용은 좀 내일 해봅시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은 경향신문에서 기업 협찬금을 받고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기자협회가 그 경향신문 내부 기자협회가 이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에서는요. 22일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서 13일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하려고 했던 A 기업과 관련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 과정에서 삭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지회는 A 기업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을 약속했다. 사장과 광고국장은 A 기업의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고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기자는 이의를 제기해서 사표를 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 국장, 해당 기자 면담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2월 19일 기자총회를 열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지회, 그러니까 기자협회 지회는 경향신문 편집권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독립언론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다. 경영난과 정부의 견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오직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적절한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이번 일에 모든 책임을 짓고 사퇴하기로 했고요. 경향신문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한다. 독자 여러분께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책임자들의 총사퇴를 포함한 5가지 요구안을 내놨는데요. 이동현 사장은 즉각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신속히 차기 사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며 최병준 편집국장과 박문규 광고국장도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사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기업이 약속한 협찬금의 수령 절차를 중단하고
기자협회, 노동조합, 사원, 주주가 포함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경향신문 지혜가 차분하게 그래도 대책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표를 내고 문제를 제기한 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기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 기자가 사표를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사표를 수리 안 하겠지요, 우리가. 아니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이런 너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조직 내부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1번은 그 기자는 그리고 사표 수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표 수리는 안 되겠지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19일 날 우리 창립기념일 날 사실은 제가 이제 김중배 선생님이 저희 좋은 보도 이제 심사 소감을 심사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선정 그 회의 소감을 근데 다른 거는 내가 다 말 안 하겠는데 경향신문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사 삭제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그 기사가 못 나간 것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낸 것, 그 행위 자체를 내가 칭찬하고 안타까워하며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를 꼭 지금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경향신문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선생님은 알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2월 19일 날 그 시간대에 이미 기자총회가 경향에서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향신문이 그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사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내지 못하고 엎어지는 과정에서 기자 78명이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댓글에 뭐 경향 언제 뭐 무슨 독립 언론이냐, 뭐 우린 그 동안에도 안 믿었다, 뭐 경향에 대해서 늘 실망했다 이런 의견도 또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서 경향신문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는 그거고 이번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더 이상 경향신문의 경영이 이런 자본하고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라는 거를 어찌됐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독자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우리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줄이던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안 받고도 이런 더러운 돈을 안 받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안 받고 제대로 된 대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좋은 기자가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그 기사를 구독하는 실태, 우리가 지금 신문을 거의 보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히 경향신문 많이 보시지만 기사로는 보시지만 경향신문을 구독하시는 독자분 거의 없을 거고 후원하시는 분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언제까지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KBS에 대해서 수신료 올려달라고 할 거면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놔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감동해서 수신료 올려주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겠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한 기자만을 비판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경향신문은 욕먹어도 싸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과 편집국장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가 사장이 그런 말을 하면 편집국장이 틀었어야죠. 그렇죠. 네.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내일 논평으로 봉우 씨랑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선희 씨한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급하게 수요일 날부터 급하게 부탁을 했어요. 김건모 씨 관련된 보도 때문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은 뜨는 게 무슨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뜨는 그 화면. 거기에 자꾸 너무 지저분한 기사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심각하다.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언론사에서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건모 씨 관련한 보도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건모 씨 자체에 대한 호불호나 또는 성폭력 보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단 떠나서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 굉장히 극우적이고 엉망인 그 유튜브 채널이라는 곳에서 폭로했다는 걸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김건모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하게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막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하는 건 하나도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성폭력 의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김건모 씨예요. 그러면 또 약간 거기서 또 나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믿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을 있는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는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좀 거리두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보도가 나오겠지. 기존 언론들이 가로세로 연구소 보도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좀 확인하고 뭔가 이게 좀 차분하게 보도가 나오겠지라고 또 망상에 빠졌죠. 그러나 그런 보도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망상을 하셨어요? 나는 자꾸 그런 망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돼서 가세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 언론들이 어떤 문제적 행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피리 부는 가세연 특집입니다. 피리 분다고요? 자, 피리 부는 그러면 약간 거짓말하는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피리 몰고 부는. 가는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홀리는? 네 그렇죠. 휠릴리 이렇게 불렀더니 이제 뒤에 줄줄이 이제 여러 아해들이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 이제 쥐들이 그려지는데 다 바다인지 강인지에 빠져 죽었다는. 네네. 네, 일단은 좀 가로세로 연구소의 약칭이 이제 가세연이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다들 익히 아시듯 김세희 전 그 MBC 기자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죠. 인터뷰 조작하셨던 분. 네. 그분과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랑 김용우 연예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월드에서 근무하시던 이분은 또 한술 더 뜨는 문제적 행태가 많아요. 이 세 분이 주축이 된 이제 뭐 민간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유튜버 아니에요? 셋이서 유튜버 하나 만들잖아요. 네, 그냥 뭐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들인데 일단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로는 김건모 씨와 관련된 성폭행 의혹을 이제 뭔가 전달해서이고 그 뒤로는 이제 무슨 뭐 무한도전이니 뭐 뒤에 엮여가지고 계속 그런 맞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은 지난 6일입니다. 6일에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매일매일 유튜브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아 그래요? 매일매일 하는데 이분들이 한 11월 말부터 이 김건모 씨에 대해서 팠어요. 약간.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김건모 씨가 뭐 결혼이 늦어진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런 걸로 계속 파기 시작하면서 제보도 받고 그러면서 6일에 터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6일에 이제 터트린 게 김건모 씨가 뭐 유흥업소에 드나드는데 그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던졌고 그게
그 실제 피해 당사자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영상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라이브 자체가. 네. 그리고 6일에 한번 그렇게 해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9일 그리고 17일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한 3번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공간의 특성이랑 라이브라는 특성이 겹쳐지면서 이게 약간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인 발언이 나와도 어떤 2차 가해가 우려되어도 그분들은 그냥 그렇죠. 라이브를 진행할 뿐. 라이브는 그냥 나가면 끝이고 네. 그걸 올라가면 또 계속 남아 있잖아요. 유튜브는 네네네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유튜버니까 또 딱히 어디 뭐 우리가 이걸 이제 심의에 넣어가지고 통신심의의 대상에 걸 수는 있지만 뭐 방송 뭐 심의 규정이라거나 이런 거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유튜브 이제 채널 스스로도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네.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성 언론들이 그 유튜브에서 나온 희한한 말들 그리고 2차 가해성 발언들 성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어떠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데 기성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는 게 옳으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제기는. 아니 참 기성 언론들이 오히려 더 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고 가로세로 연구소 안 보기 때문에 저도 안 봐서. 저도 딱히 안 보고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굳이 기사를 눌러서 클릭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뭐 유명한 기성 언론에서 자꾸 이걸 보도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열어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세연을 본 적은 없는데. 네네네. 저도 다른 이걸 기사에서. 기성 언론을 보고 이걸 그 모니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세연 유튜브를 보게 된. 그래서 눈이 멀게 된 안 벗는 삽니다. 선희 씨 유튜브 밥가리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가세연 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언론이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폭행 의혹이 있거나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으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게 보도를 해야 되고 특히나 피해자의 어떤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특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은 뭔가 무리한 추측을 섞어서 보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그렇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언론이 그걸 계속 그냥 받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좀 뭔가 정정하는 보도라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뭔가 보도한다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며칠 날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보도를 쏟아내는 것. 따옴표 그냥 받아 쓰는 거죠. 네네. 따옴표를 그대로 받아 쓰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성폭행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싶어서 그런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랬으면 취재를 했겠죠. 그랬으면 취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클릭 장사를 위해서 쓰는 건데 분명히. 누군가의 피해 사실을 가지고 지금 받아 쓰는 거잖아요. 장사 이용해 먹고. 그런 사실을 정확히 짚어야 되고 이 자극적인 유튜브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그럼 너희는 받아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를 그대로 전해주는 지금 행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인데 왜 그럼 가로세로 연구소랑 언론들이 이러고 있나 보면 이게 너무 잘 팔릴 것 같은 소재인 거죠. 클릭이 무조건 된다. 엄청나게 선정적이거든요. 일단 국민 가수가 등장해요. 안 볼 수가 없어. 그냥 막 이상한 제목을 달아놓고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욕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 봐야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누르게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손이 툭 가게 오죽하면 저도 계속 이거를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럼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얘네는 되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김건모 씨가 되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몰랐네. 그런데 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치인도 아니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쵸. 할까라는 생각이 이 사람이 밉보였나 가세연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토리를 말해보면 그 이용호라는 그 연예 매체 기자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를 하던 과정에서 강용석 씨가 이거를 이제 재판을 그러니까 뭐랄까 변호를 맡게 됐죠. 변호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음. 그 이 사람들은 김건모라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이 너무 클릭이 잘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진짜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이거는 터트리면 무조건 된다. 클릭이 곧 돈이니까. 네. 예. 정말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건모 씨가 유난히 그런 지금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 가수 중에서 이렇게 아주 어른들도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젊은 그 미우새를 보는 네.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이 사람을 하면은 우리가 잘 팔린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 라이브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푸는 것은 김건모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극우적인 내용도 슬쩍슬쩍 들어라.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고정팬을 넓혀나가겠다.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기존 팬층을 더 넓히는 거죠. 극우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도 우리는 할 거야라고 하면서 폭을 연예 매체로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로세로 연구소는 재미 톡톡히 봤을 거예요. 네, 지금 네. 지금 실제로 상황에서. 라이브를 한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이 얘기는 한 3, 40분 하고 그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얘기 그런 것도 막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끼워 팔기 하는 느낌이 맞아요. 나는 완전히 거죠. 이 얘기만 하면 굳이 그렇게 딱 그날 며칠만 하면 할 되잖아요. 얘기도 근데 별로 없잖아요. 수시로 그거를 그쵸.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언론은 뭐 하는 짓이냐. 우리도 장사를 해야겠다 이거지. 우리도 이 야한 얘기에 끼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가 지금 유형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김건모 관련 언론 보도를 유형별로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냥 야설이야 그냥. 이게 유형이라고 진짜 할 것도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안 그냥 보고 싶어요. 인터넷 진짜. 야설 있죠. 그냥 완전 옛날 그 정도예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성폭력 보도의 역사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린 최고의 저지의 성폭력 보도예요. 난 이런 보도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약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약간 진짜 본 적 없어요.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말을 다 하긴 해요. 근데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다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워딩까지 다 따서 네, 그냥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그 여성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신이 그런 피해 사실을 입었던 것들을 다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브에서는 그럴 수 유튜브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쓰면서 그렇게 글자로 이렇게 그 문자화 시켜 놓으니까 그 읽는 제 눈이 너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기사를 읽는 건데. 네네네. 그런데 비단 이런 기사가 지금 저희가 유형화를 4개 정도로 해놨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너무 상세하게 피해를 묘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묘사해 놓는 게 비단 뭐 연예 스포츠 매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는 위키트리, 인사이트 이런 애들만의 문제인가? 진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간지들, 네. 그리고 경제지들, 종합지들. 네, 종합지들 다 인터넷판에서 다 그대로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게 제목을 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이런 데에서 계속 그러니까 2차 가해가 분명히 우려되는 기사 제목만으로 제목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약한 거를 하나 읽어준다면 이런 거 되나? 조선일보
가세연이 이제 가세연 김건모 세 번째 피해 주장녀 인터뷰. 그 사람의 이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작업실서 바지 짚어내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게 약한 거라고? 그게 제일 약한 거. 이게 제일 약한 거라고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짚어내려는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해요. 짚어내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너무 그다음에 너무- 왁싱 여부 이 얘기 많이 나오고요. 피아노. 피아노 앞에서 그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 JTBC의 손석희 사장이 미투 처음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 미투를 생방송으로 하는 거 심각한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JTBC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이은택인가요? 이은택 맞나요? 이윤택 이윤택 극단하시는 네. 분. 극단하시는 분 그거를 그 미투를 하신 분이 인터뷰를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그 어떻게 하라고 했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해 버렸는데 사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사전에 미리 다 손석희 사장이랑 미리 녹음을 해놨다가 그런 부인 다 드러내고 손석희 사장이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은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서 그 부분을 살려서 방송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도가 나갔고 그냥 생방송이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미투 보도를 할 때 이 생방송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말 은밀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나의 진정성이 보여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나에게 시켰고 나는 무엇을 했고 다 사진 찍은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해 입은 사람이 미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지산정이야.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녹음을 해서 미리 사전에 사전에 해서.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유튜브니까 얘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한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은 이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세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 안 되고 거기서 다 걸러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투를 했다. 누군가가. 그렇게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는 별로 의미도 없어. 그냥 완전 야설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계속 묘사하는 네네. 걸로.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고. 이게 이제 2차 가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왜 2차 가해 지가 말했는데 그 여자분 자기가 말했잖아. 자기가 말했는데 왜 2차 가해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분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미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이후의 과정이 반복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 나갔을 때까지만이라도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언론 보도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나로서는 이 일은 이렇게만 정리하겠어라는 그런 매듭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선을 넘어서서 거기서 한 말을 다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말이 말도 못하게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거를 그냥 보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가 없으니 네. 더 이상은 더 이상 안 말할 하겠습니다. 수가 네. 없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범죄를 성애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계속 너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죄의 심각성 자체가 뭔가 낮아지는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너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기고 말잖아요. 분명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일간지 경제지들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미투를 하신 분이 유흥업소 직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게 과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억울하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제목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문제의 기사는 일단 한국경제에서 나온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이라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가 지금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왜 성관계하면 안 되냐 이런 그 범죄적인 시선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저녁부터는 망했는데. 네. 네. 제목이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예요. 근데 이 기사의 시작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동 그 청소년 그거 성매매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거 쳐보면은 그런 법조 뭐 변호사 어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구제해 주겠다. 범죄를 감형해 주겠다. 이런 그 광고성 그런 그 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글들 뭐 댓글이나 그런 걸로 이런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사의 시작이 이런 겁니다. 노래방 도우미 강간 미수 기소 유예 가능한가요? 텐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게 강간죄가 됩니까? 라면서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라는 게 기사의 요지예요. 기사에 있다고? 네. 이게 기사의 요지예요, 심지어. 세상에. 이런 법률 상담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기사는 이어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법률 상담 사이트와 개인 변호사 블로그 등에는 김 씨와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 룸살롱 접대부 등 유흥업 종사자들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담 사례가 수십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왜 성관계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범죄적인 시선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일단은 아니지 성관계하면 안 돼가 이거 왜 강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업소 자체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이 곧 성판매자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은 유흥업소 직원이고 유흥업소 직원이 성판매자인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한국경제 기사에 나온 법률 상담을 했다는 이 사람들은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 미수했는데 이게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나 아니면은 아니 텐땡땡 직원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런 걸 그대로 전하면 이거는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성적 대상화를 탁 낙인을 찍어놓은 시선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한국경제 기사 제목이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흥업소 직원이면은 강간을 해도 됩니까? 네, 강간을 하라고 지금 이 기사를 쓴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기사였으면은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다. 이런 것만 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보도들이 이것 말고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하게 이런 거예요. 내가 유흥업소를 갔는데 내가 유흥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어. 그런데 그쪽이 나중에 이번처럼 미투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어요. 이 걱정이 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앞으로 유흥업소의 그 종업원들이
합의하에 관계를 해놓고도 미투를 하면서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개념이 그 기사에 들어있어. 그래서 거기 댓글에 실제로도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 있어요. 난 너무 웃기는 거야. 진짜 엄청 방어적인 거죠. 근데 성관계 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내가 유흥업소 직원한테.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이런 기사에 너무 많이 나오지만 유흥업소 직원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그 10%라는 분들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저는 뭐 그쪽을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본인들은 자기들은 그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폭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성폭력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폭력을 가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게 왜 내가 죄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10%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강간죄죠. 그 이거 왜 물어보는데? 그러면 유흥업소 직원이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전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응?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범죄입니다. 그 범죄입니다. 그런데 또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은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걸 거짓 미투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짓 미투고 미투 피싱. 피싱?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13일 날 이제 소속사에서 보도 자료까지 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모는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모른다. 나는 이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 진실된 미투는 보장돼야 하지만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너무 문제적인 발언이죠. 네. 미투 운동에 진실과 거짓이 있다는 프레임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사들이 있어서 또 문제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는 당연하고 한국경제, 스포츠 경향 이렇게 매체를 불문하고 비슷한 기사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한국경제 기사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따옴표 저널리즘을 쓰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거짓 미투 없어져야. 중앙일보에서도 똑같이 김건모 측 거짓 미투 없어져야. 성폭행 피해 주장녀 맞고소. 동아일보 김건모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무고로 맞고소. 이런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김건모 측 소속사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쓰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소속사가 낸 보도자료 자체의 내용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짓 미투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단어를 지금 2019년 말에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런 단어.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이 사회 통념이 있는데 이걸 자꾸 사실 공방으로만 다루면 피해자한테 자꾸 사실 확인의 책임을 떠넘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김건모 측 소속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 이걸 그대로 옮겨쓰기 하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또 문제는 여성 비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접대부 같은 용어들, 룸살롱 도우미 같은 용어들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온다는 점도 문제고요. 아무튼 거짓 미투라는 프레임을 재생산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문제고. 자, 어찌됐든 약간의 또 어떤 사람들은 미투는 그러면 거짓이 아니야? 모든 미투를 다 믿어야 돼?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김건모가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 있죠. 전 거짓 미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맥락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다 감안해서 막 진짜 막 소시오패스든 뭐 머리가 정말 겁나 좋은 사람이든 해서 가짜 미투를 만들 수도 있겠지. 세상에 그게 무조건 없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가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최대한 재판에 갈 때까지는 차분하게 보도를 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재판 아직까지도 성폭력 관련된 재판 결과가 좀 약간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대부분의 성폭력 보도의 그 재판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인 그 재판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재판이 좀 선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성인지로 그러니까 감수성으로 재판을 했다면서 막 사회가 공격하는 그런 좀 부당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미투가 나오자마자 거짓 미투네 미투 뭐 피싱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해자의 주장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김건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이거를 우리가 검찰 주장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만을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김건모의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도를 하면서 따옴표로 받아쓰기 하면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보도를 내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을 전해주고 가해자 입장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정황을 최대한 더 추적을 해야겠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그러니까 보도라기보다는 방송한 것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되게 많은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2차, 3차 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뭉개져 있어요.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도들이 오히려 더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건 김건모 씨를 그냥 인간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어떤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은 다 카더라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굳이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김건모를 믿자도 아니고요.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을 믿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정황이 어찌됐던 간에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지금 자기 주장은 이 사람이 계속 배트맨 옷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한다고 하고 그쵸. 근데 이게 정황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성폭력의 피해자들이나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장의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잘 못 살고 주목되지 않을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잊으려고 애쓰고 외면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주목받고 잘 되잖아요. 그 가해자가. 그러면 그 순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 갑자기 내가 받은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TV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 오는 거지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때는 잊으려고 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외면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온과 동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와 당신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을 맞아요. 하잖아요. 이 현장에서 나와 같은 공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팀이 안 나왔으면 그래서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요. 이 피해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런 저런 정황들을 다 보면서 언론이 차분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흥행을 노린 그 난리 브루스에 언론이 다 그냥 올라타버렸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어요, 경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미투를 한 여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하겠다고 무슨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특히나 내가 미투를 한 대상이 사실상 국민 가수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투를 했으면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게 마련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더니 그걸 또 굳이 기사화하고 궁금해하고 이유는 뭘까? 이런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걸 불어 기사화를 해서 집중 조명하는 보도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약간 충분히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목 윤지호 받은 신변 보호 김건모 성폭행 주장료도 가능할까?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윤지호 씨가 있잖아요. 네. 이분을 제목에 내세우면서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한 이 여성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걸 지금 공론화 시켰어요. 지금 그죠? 근데 사실을 전달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을 모니터를 해보면서 생각이 든 게 언론에서 이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 요청을 지적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올해 초에 윤지호 씨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왜 쟤한테 저렇게 하루에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그렇게 뭐 호텔에서 재워줘야 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왜 신변 보호를 그렇게 해주고 경호원을 붙여줘야 하느냐 그런 그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보도들을 지금까지 다 그렇게 내놓고 이번에 또 이 여성분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니까 이걸 궁금해하는 이 언론들 또 국민일보에서도 제목 미우새 하차한 김건모와 신변 보호 받는 여성 성폭행 폭로 후 엇갈린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기사에서 김건모는 미우새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비교를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마치 대접받고 있고 사회에서 대단한 호의를 받고 있고 그런데 가해자로 낙인 찍힌 김건모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해자는 고통받고 아파해야 한다는 그 통념에 기반해서 쓰인 기사이고 그리고 김건모 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의혹이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그 대부분 뒤에 연예인들이 다 그랬죠. 네, 그 뒤에 네, 어떤 그 진실을 다 밝힌 다음에 뭐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 김건모 씨는 하차하고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는 것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불어 기사화한다? 이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또 분명히 언론에서 이걸 뭔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비슷한 기사로 데일리안에서 나온 김건모 고소한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 왜?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왜 했을까? 를 궁금해하는 기사예요.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붙임으로써 마치 신변 보호를 왜 그런 걸 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기사에 보면은 그 왜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신변 보호 요청을 부각하고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중앙일보 기사랑 마찬가지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피해자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또 문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변 보호 요청 하지 말라고? 일단은 아니 그거는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신변에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 경찰한테 그러니까.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연한 사실 그러니까 이 피해 사실을 얘기한 여성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여성은 당연히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모두가 기사화하지 않잖아요. 우리 언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사화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싶거나 이게 되게 특이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 뭔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사화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피해 여성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으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차분한 태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보도 행태, 언론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투 보도를 우리가 그동안 되게 여러 번 봐왔고 박유천 성폭력 의혹 보도 때도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그 언제보다도 더 심각한 보도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실제로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지금 포털에 떴고 이 많은 기사를 어린이들도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포털이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다음과 네이버에 최소한 이런 기사는 진짜 이런 기사를 냈을 때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따위로 일을 할 거면은 문 닫아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고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조차도 결과가 제대로 반영돼서 잘릴 회사가 잘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휴에서 탈락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심각한 보도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포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당장 다음과 네이버에 이런 모든 기사들이 내려가야 된다고 요구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떤 정치적인 부적절한 보도보다도 더 아이들에게 해악이 되는 보도예요. 과연 이런 보도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도로 인해서 성폭력이 없어지냐고요. 성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이런 보도를 내냐고요. 오히려 이걸 보고 관음증적인 생각이 들고 호기심만 생기고 너무 심각하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보도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걸 쏟아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맨날 말하고 나면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밤에는 저희가 19일 날 목요일 날 시상식이 그러니까 창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수요일 밤에는 정말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면서 제가 목요일 날 다음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한 명 만났는데 그냥 개인적인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욕했어요. 다음은 뭐 댓글을 없앤다 그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기사나 빨리빨리 블라인드 처리를 해라.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지금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런 권한을 만드시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국민에게 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가려야 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좀 거듭 그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 그 윤리위원회 그리고 네이버 다음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런 최소한의 이 걸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걸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이 품격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쪽팔려서 안 했을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앞장서서 하니까. 네, 앞장섭니다. 자기네들이 더 품격 깎아먹고 있다. 이제 이거를 남은 품격도 없다. 이거 설마 보도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차마 이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지르고 보는 거야, 진짜로. 그냥 막 보도를 내놓고 누가 나를 걸겠어. 이거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 품격 없고 돈만 벌면 돼. 이건 끝. 네.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댓글은 내일 마무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네. 목도 아픕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19일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터놓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화가 났지만 태연하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